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의 정책팀장을 맡고 있고요. 비공식적으로 26번째 자치구 구청장입니다. 김상철입니다. 저는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 공동대표를 하고 있는 정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에서 2016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김성은입니다. 예, 저는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의 이원재고요. 문화연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공덕역 지하철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쭉 직진하시다 보면 이제 오른편에 왼편에 뚜레쥬르라고 하는 빵집이 보입니다. 빵집을 끼고 한 10m 정도만 걸으시면 이제 두 개의 펜스가 쳐져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요. 왼쪽이 예전에 마포 우체국이 있었던데, 오른쪽이 올해 초까지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이 어쨌든 물리적으로 점거를 했던 공간의 부지입니다. 이게 이제 양쪽 건물 사이에 있다 보니까 잘 눈에 안 띄는데, 그 지하로는 경의선이라고 하는 철도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경의선 공유지라고 부르고 활동하게 됐습니다. 그 경의선 공덕 부지는 이랜드 개발 부지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사이에 사실 좀 유유지처럼 사회적 경제 공간으로 늘장 이제 활동을 했었고, 근데 그 공간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아이디어나 에너지를 모았지만 그 공간이 다시 이제 개발지로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점거를 하게 됐고요. 거기에 일상적으로 작업을 했던 분들도 계시고, 많은 거리 공연이라든지 이런 공연들도 하셨었고, 그다음 또 예술 공연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 프로그램들, 마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왔고요. 그걸 문화예술인들이나 문화연대가 주도했다기보다는 거기에 참여하는 많은 시민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했고, 문화연대도 그 구성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일단 마포구 아현초등학교 앞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하셨던 아현포차 이모들이 두세 분 들어오셨고, 그리고 이제 가든파이브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청계천에서 장사하시던 분들도 들어오셨고, 그리고 성동구에서 이제 주거를 하다가 재개발 목적으로 쫓겨나신 희성씨 이렇게 같이 활동을 했었고, 초창기에는 뉴스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왔던 우정신창도 같이 이제 활동을 했었고요. 공방을 운영을 하시거나 혹은 자기가 자본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여러 분들 같이 계셨고, 그래서 보드게임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보드게임과 카페를 같이 운영하는 카페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손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 만드는 공방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 이후에는 공유 도서관이나 책방 그리고 공연장으로 활용하던 만류인력도 거기서 잠깐 활동을 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빈 땅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키자라고 했을 때는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가 퍼블릭 스페이스 포 시티즌이라고 퍼블릭 쪽에 가까운 그냥 이렇게 공적인 공간 이렇게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빈 곳에 사람들이 이제 들어차면서 그 안에서 아까 말씀하신 마을 같은 분위기, 여러 가지 이제 네트워크들과 관계들이 생기면서 갈등도 일어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을 저는 퍼블릭으로 시작해서 커먼즈로 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커먼즈 공유지 운동을 한다라고 했지만 그 운동을 하는 대상들만 모집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연령대나 성별이나 하는 목적이나 들어온 이유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각자 달라서 이제 갈등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자라는 거는 최소한의 규칙이었어요. 우리는 공유합니다. 우리는 연대합니다. 우리는 협력합니다. 이 정도의 최소한의 규칙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세세한 규칙들을 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갈등이 이제 계속 이제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자체적으로 저희 내부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렇게 운영회의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반상회를 두고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전체
분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언제까지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척사대회를 1년에 2번 정도 진행을 했어요. 그런 공간에 대한 새로운 실험을 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공간이 정말 절박하고 쫓겨난 사람들, 도시에서 이제 우리가 26개 자치구라고 말했던 이런 분들도 계시는 거고, 거기에 또 일상성이나 거기에 공간을 드나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공간들을 서로 호혜적이고 연대를 할 수 있는 원리가 뭘까, 이런 걸 고민하게 된 것 같고요. 그걸 계획한 건 아닌데, 사실은 거기에 이제 지금은 우리가 되게 익숙했지만 커먼즈라는 것을 이제 그 박배균 선생님이라든지 우리가 민교역 분들이 같이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원래 번역 세미나 시작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모임들에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참여하게 되시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질문하신 것처럼 어떤 마스터 플랜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가 관심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해보자라는 게 사실은 늘 중요한 규칙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텃밭 같은 경우는 거기에 사실 우리 천호균 대표님처럼 원래 이제 늘장에 쌈지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쌈지가 끝까지 안 나가고 같이 이렇게 많은 협력을 하셔서 그런 텃밭 같은 거를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뭐 생태나 생명이나 뭐 이런 관련된 것들도 했었고요. 또 그 처음에 초기에 이제 이진경 작가님이 그 쌈짓길 글자를 만드신 이제 유명한 작가인데, 그분이 이제 공간들 네이밍 우리가 지은 거를 간판으로 만들어주시는 작업 같은 것도 폐자재로 해주기도 하셨고, 정경 건축가랑 이렇게 거기 건축학교나 이렇게 건축학 참여하셨던 그런 젊은 분들이 오셔서 그런 기린 우리 이름을 막 지었거든요. 새로 기린 캐슬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름들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또 작업들을 같이 했던 것 같고, 그게 이후에 예술가들이나 뭐 작가들이 와서 하고 싶은 작업, 어쨌든 우리가 돈이 없지, 땅도 있고 벌어진 것도 많고, 또 의외로 사람들이 거기다 우리가 거기 있으니까 제가 되게 놀란 게, 사람들이 뭐 끝나고 갖다 버리거나 주고 싶은데 받을 데가 없어요, 대부분 도시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고 그걸 또 이제 그 오브제로 쓰고 뭐 이렇게 이러면서 되게 불규칙적이지만 자율적인 작업들이 막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조금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뭐 앞서서 뭐 스쿼트, 뭐 점용 뭐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일단 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폐쇄적으로 운영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초반부터 배치가 일정 부분 되어 있었으나, 그 텃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운데가 트여 있는 거는 여전히 뭐 공원과 연계나 아니면 지역하고 연계를 계속해서 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일종의 우리가 이 공익의 일부를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끝까지 그거를 어쨌든 간에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성원 씨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그 안에 들어온 단위들조차도 사실 이런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거잖아요. 공동자원이라는 거를 우리가 공동으로 이걸 관리한다는 것 자체를 해보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의 갈등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 갈등들을 어쨌든 간에 뭐 조율하고 조정하고 뭐 합의하고 뭐 이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고, 처음부터 우리가 이걸 커먼즈라고 규정하지 않았죠. 공유지라는 말을 계속 쓰긴 했지만 공유지에서 커먼즈로 오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 그 공유지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퍼블릭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는 뭐 전혀 모르고 시작한 거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커먼즈로 오는 과정이 그 반상회처럼 이거를 그 합의하고 이걸 그 과정 자체가 커먼즈를 일종의 그 가치를 확인하거나 이거를 정의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 그게 제일 중요한 우리가 남긴 아마 자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저도 전혀 모르고 들어가서 공유에 대한 고민을 한 2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공유를 하지? 라는, 처음에 이거 시간으로 나눠야 되나? 뭐 정말 공간으로 반을 나눠야 되나? 아니면 먼저 온 사람을 우선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에 분명히 자기의 사유물이 생길 건데 그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쭉 되다가 이제 그들끼리 조정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오랫동안 여기에 시간과 공을 들여서 내가 나에게 발생하는 권리들을 조정하는 능력들이 조금씩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쉬운 방식을 선택하지 않아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막 당시에는 사실 제일 쉬운 방식을 선택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전기를 하면 전기 각자 실에다가 계량기 달고 그냥 쓰고
그 쓴 만큼 내고 하면 되는 건데 제일 쉬운 방법이죠. 네. 근데 그걸 어쨌든 간에 자율적으로 각자 같이 쓰기 위해서 전기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전기 큰 이슈였죠. 네, 아껴 쓰고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초반에는 사실 계량기 다는 게 제일 쉬워서 그걸 선택하려고 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거 매우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맞아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쓰는 거 내가 지불하겠다는 생각이야말로 정말 상식에 가까운 건데 흥미롭게도 경의선 공유지의 그 공간 내에서 쓸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하는 게 너무 가시적으로 제한된 게 확인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물리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쓸 수 있는 만큼 쓰고 그걸 비용으로 지불할 게가 아니라 총량 자체가 제한이 되어 있으니 그것을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합의로 넘어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경의선 공유지가 정말 작은 지구 같은 느낌이었어요. 너무 자원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너무 극단적으로 드러나 있어서 누구도 거기서 뭔가를 더 많이 가질 수 없는 그렇게 되면 다 망하게 되는 게 너무 분명한 그죠? 우리 들어갈 땐 아파트가 없었는데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과의 공간의 이런 도시 구조를 위해서 이제 일정 정도의 뭐 희생은 아니지만 그런 노력을 하는 주체들이라고 생각하고 활동을 해왔는데 점점 거기가 아파트들이 되고 입주민들이 들어온 다음에 언젠가부터 입주민들 중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또 일부는 이제 전형적인 도시의 그 사유재산을 행사하는 방식 뭐 왜 지적으로 되어 있냐 성수 되게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는 쓰레기를 치우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잖아요. 근데 화장실 갈 거죠. 네, 버리고 가는 것이 사실은 그쪽 주민분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아 이거 재밌는 얘기 하나 또 있어요. 초반에는 마포구에서 저희한테 그 화장실을 관리해달라고 휴지 갖다 줬어요. 네, 청소도 일주일에 자기네가 관리 못하니까 그건 무슨 과죠? 청소과인가? 고온녹지과인가? 하여튼 고온녹지과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화장실은 관리해달라고. 그리고 다른 부서 사회적 경제과에서는 나가라고. 그랬었죠. 그 우리가 쓰레기는 우리가 다 치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내부에서 뭐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저희를 관리 주체로 인정해 주시는 이런 액션들이 있었어요. 관리 주체인 경의선 공유시민은행에 말씀하셔라 막 이런. 맞아요. 아 무한 책임이었네. 그러고 보니까 권리는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저희가 전기요금 내고 수도요금 내고 다 했거든요. 저희한테 고지서가 와서 저희가 낸 거예요. 무상으로 공공에 이걸 다 사용한 게 아니라. 사실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면 롱텀으로 본질적으로 보면 거기는 이랜드가 점유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들이 뭘 영업하는 걸 방해했다거나 뭐 공사를 사실은 저지 딜레이 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이러니하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긴 시간으로 보면 그 공간의 사회적 자산을 그리고 심지어 그게 이랜드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 사회에 그걸 뭐 공유지라고 표현하든 공공재라고 표현하든 그거를 가장 오랫동안 배타적으로 독점하고 낭비하고 하고 있는 건 사실은 뭐 현행법상 불법이 아닐 뿐이지 이랜드 자본. 이게 정확하게 맞는 말씀인데 그 철도시설공단 뭐라고 했죠? 국가철도공단. 그래서 철도공단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있는데 철도공단에서는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니네가 안 나가기 때문에 이랜드가 개발을 못한다고 자꾸 지적하는데 이거는 완전 잘못된 얘기예요. 거짓말이죠. 완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랜드는 아직 계획도 수립하지 못한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법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랜드가 점유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피해를 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마치 니네가 여기 있어서 이걸 탓하고 있는 거인데 애초에 잘못된 지적이에요. 처음부터. 마포구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권한이 아니죠. 요구인 원상복구의 책임 때문에 그런 거라고는 알고 있는데 굉장히 또 흥미로운 거는 뭐 태풍이 온다 이럴 때는 태풍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뭐가 날아가지 않도록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문이 올 때도 있고요. 뭐 가끔씩 이제 고지서를 마포구가 구청이 받아서 저희한테 보내주는데 뭐 그게 뭐 늦어지거나 이러면
뭐 수수료 붙었을 때 뭐 수수료는 저희가 드려야 되나요? 막 이런 거부터 예, 그런 과정들을 알고 있고 우리가 공과금을 내고 있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우리가 뭐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걸 알고는 있지만 나가야 돼 뭐 이런 좀 양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는 계속 초반부터 요구했던 게 뭐냐면 마포구에서 나오려면 뭐 도시계획과가 나와라. 차라리 도시계획과에서 뭔가 적어도 그 도시계획과는 조금 관계가 있잖아요. 주변 도시계획하고 그 시설물들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한 번도 도시계획과를 만나본 적이 없고요. 그냥 그 일자리경제과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권한도 없고 사실 뭘 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랑만 계속 카운터파트로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랜드나 철도시설공단도 한 번도 그렇게 이 테이블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소위 대한 공유지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수립을 했었고 어쨌든 이걸 현재 제도 내에서 좀 가능한 방법의 대안들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래서 너네들이 원하는 게 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그것 자체로 논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게 행정의 속성인 것 같기도 해요. 혹은 더 넓게 보면 지금 사회의 어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황은 바뀌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제 가장 이제 작동하지 않는 한국 사회가 왜 작동하지 않는 사회인가 이런 걸 제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행정의 표현 그대로 주장대로 한다면 우리는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고 불법으로 점거한 사람들이고 시효도 다 끝난 사람들이고 빨리 나가야 될 사람들이고 공간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뭐 제안을 하고 상상을 하고 이거를 시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뭐 거의 매달 토론을 하고 그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국토부, 뭐 철도시설공단, 마포구청 어디도 이제 서울시 어디도 사실은 그런 그 공간이 어떻게 더 가치 있게 사용될 것이냐라는 거를 공적 책임을 진 조직들이 아무런 수년간 단 한 번도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가 이제 아마 김상철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한국 사회 행정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준 아닌가. 지금 경기도공유지 공간은 저희가 2020년 4월 27일 이때 이제 자진퇴거라는 좋은 표현이죠. 그렇게 해서 나왔고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펜스가 쳐져 있는 상황이고 그 공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의 계획도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두 개 정도의 활동을 했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첫 번째는 그 펜스가 쳐져 있는 곳에 뭔가를 해보자. 그래서 지난달에 이선희 작가님의 작품을 거기다가 두고 그래서 공유지의 다른 모습을 상상해보는 이런 작품들을 하면서 저희가 성명서를 냈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가려고 했던 그 소장에서 나와 있던 그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다시 하는 자리를 가졌었고요. 서울에 다른 공간이 없어서 이곳에서 장사를 하셨던 분들이거나 혹은 이주하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 공간이 사라져버리면 사실은 갈 곳이 없는 분들이었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자진퇴거를 결정하고 나서 자진퇴거 시일을 계속 미루면서까지 고민했던 것은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다른 공간을 확보해서 이주하는 시간을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집단적으로 있을 때는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은 거의 개별화돼서 어쨌든 자기 공간을 마련해서 이주는 하셨으나 그것이 이제 다 이렇게 쪼개져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개별 상황이야 당연히 공유지에 같이 있을 때보다는 좋다고 보기는 힘든 거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공간들을 마련해서 지금 이주를 한 상태고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힘든 상황입니다. 다 힘든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공간을 점유하고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때의
이 일시적 점유 방식이 해소된 다음에 이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필요는 어떻게 충당할 거냐라고 하는 이제 딜레마가 있고, 그거를 우리가 공공 영역에서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걸 못 만들어낸 거죠. 운동으로서 만들어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불일치가 좀 아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활동가분들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간에 이게 뭐 공유지 운동이라고 하던 커먼즈 운동이라고 하던 이 운동이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할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활동하시던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와 뭐 그다음에 역량과 이런 것들 어쨌든 5년 가까이를 쌓아온 거잖아요. 이게 어쨌든 헛되지 않게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뭐 어쨌든 사회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은 계속 할 생각이에요. 어떤 방식으로든. 사실 커먼즈라는 게 아직 한국에서 실체보다 담론이나 뭐 더 오히려 이제 최근에 더 트렌디하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어떤 면에서 조금 또 비판적으로 보기도 돼요. 이제 운동가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실 훨씬 더 많은 고민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얼마나 사회적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당연히 고민이 되고, 그래서 사실 뭐 커먼즈 네트워크는 또 소중한 네트워크인데 그 한국에 커먼즈를 많이 알렸고 또 지금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많은 뭐 공간이라든지 뭐 거버넌스라든지 이런 사회 질서와 관련해서 커머닝이나 커먼즈에 대한 실천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한 시기 아닌가. 그리고 아마 거기서 공유지 멤버들도 뭐 지금 우리가 이제 물리적 공간은 떠났지만 뭐 아까 말한 그 운동으로서의 그 의제만이 아니라 커먼즈 운동에 대해서 더 실천적인 참여를 아마 다들 고민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 또 실천의 장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어쨌든 이게 나의 권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해도 되는 거였어 라는 것들, 그리고 경성 공유지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사회의 어떤 현황들을 볼 때도 이거는 내가 해도 되는 부분이야, 이건 내가 주장해도 돼, 혹은 내가 이런 것들은 목소리를 내도 돼 라는 부분들을 가장 많이 좀 깨우쳐준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커먼즈 네트워크를 하는 다른 모든 분들도 사실 그런 면에서 가장 좀 공감을 하시고 문제의식을 느끼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부분, 그리고 그렇게 같이 하는 동료가 있다는 거에 굉장히 많은 힘을 얻고 앞으로 많은 활동들을 같이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커먼즈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다 이렇게 제대로 정의되어 있지도 않고, 우리가 그동안 쓰던 뭐 공유, 무슨 총유, 뭐 공동자원, 뭐 온갖 이거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정되는 과정에 있는 것 같고, 그 과정에 한 사람으로서 있는 거 매우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커먼즈가 잘 정립돼서 작동할 수 있는 원리로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정 부분 내가 도시의 주인으로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좀 생각하게 되는 되게 좋은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이어나갈 수 있는 게 되면 좋겠고, 커먼즈 네트워크도 사실은 이게 뭐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전 지역에 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커먼즈 네트워크에 함께 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커먼즈에 여러 가지 속성이 있겠지만 커먼즈는 창조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전환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확신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정말 새로운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새로운 것에 대한 강박이 오히려 현실이 갖고 있는 어떤 끈덕짐 혹은 끈끈함 뭐 이런 것들을 너무 간과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기존의 관습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바뀌는 것일 수 있고, 우리가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 활동을 통해서 경험했던 국유재산과 관련된 것, 사람하고의 관계와 관련된 것, 새로운 공간의 관리 방법과 관련된 것 역시도 창조됐다기보다는 하나씩 바뀌어왔던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커먼즈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현재의 갈등 혹은 고민들이 결국에는 이 커먼즈가 가지고 있는 속성하고 크게 멀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다만 그것을 누군가가 해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국면이 저는 어떤 커먼즈적 계기에 가깝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 정경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네 그렇게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해놔봐 라고 하는 요구로 바뀌는 이 과정이 좀 구체적으로 경험이 되고 있는 게 우리 커먼즈 네트워크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의 현장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